네, 안녕하세요. 2000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. 지금은 일요일 밤인데요.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실 수 있게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. 김현수 연구원이 사실 우리 2차전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그런 투자 그 애널리스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한창 잘 나갈 때 맨날 이제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노래를 불렀던 애널리스트인데 그 애널리스트의 말대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주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올랐을 때도 김현수 연구원을 굉장히 신뢰했고 지금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. 여러분들이 뭐 워낙 싫어해서 그런 말은 잘 안 꺼내려고 하지만 참고로 그래서 그 연구원은 계속 지금 사실 빠진다라고 하다가 아직도 지금 너무 비싸다 비싸다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저 굉장히 오랜만에 지표는 바닥 이제 약간 몇몇 종목은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의 판매량은 전년도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1월부터 성장 세계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한다.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한 10%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. 이 이야기입니다. 원래 실제 외국 이렇게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제가 어느 외신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2, 30%는 유럽에서도 크게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김현수 연구는 아직도 10% 정도밖에 성장세밖에 판단하지 않고는 있습니다. 뭐 아무튼 이 지표가 뭐가 지금 최바닥이냐? 양극재 수출 증량이 12월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에 뭐 LNF나 이런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전월 대비해서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지금 하향으로 11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. 이제 더 이상 안 내리는 것 같다. 이 이야기입니다.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두 가지 수출량이나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리튬도 횡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중요한 요소다. 그래서 지표가 찍었으니까 종목별로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. 근데 아직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무리가 있다.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수를 한다.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. 그래서 이 김현수 연구원이 생각을 하는 거는 최근 2년 평균 PER을 53배 적용 시 적정 시총이 100조다. 그런데 지금 80조다. 그래서 물론 이 컨콜 때 조금 1분기 전망이 이렇게 조금 연간 전망이 좀 예상보다 떨어지면은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얘네도 살 수 있다. 이 이야기인 거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적정 시총이 12조 원인데 이게 하방 리스크가 오히려 크다라는 거죠. 지금 12.7조예요. 근데 지금 12조를 적정하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좋냐라고 했을 때 연기금의 선제적인 패시브 수급 유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. 지금 최근에 거의 1,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그래도 반등을 해줬는데 반등을 해줬다라고 하긴 좀 너무 민망하죠 사실. 11만 원에서 어쨌든 13만 원대까지 왔습니다. 그게 좀 이런 것들이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. 제가 양극재 특집을 그저께 토요일에 올렸던 것처럼 이 지금 에코프로비엠, LNF, 포스코 퓨처엠 모두 이런 출하량이 굉장히 늘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가동률이 3, 40%밖에 안 되는 것들이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객사가 포드고 BMW인데 작년에 그래도 좀 나름 선방해줬어요. 이렇게 부진했던 유럽에서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확대되는 거 보면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. 그래서 20%를 넘기기 힘들다. 그래서 현재 시장의 가치는 30% 이상의 제품 출하율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어서 부담이다. 그래서 이것들을 깨부수려면 뭐라고 했죠? 이것들이 예상 출하량, 납품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인도네시아 이것도 있겠지만 그건 좀 더 장기적인 이야기고 출하량이 우상향했을 때 마진을 올려주는 그런 개념이다. 일단은 매출이 나와야 마진이 의미가 있잖아요. 마진 6%에서 7%를 올려주는 8%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매출에 유럽에서 보조금 이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최종 OEM을 어디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. 어디가 제일 잘해주느냐 따라서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
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GM이 좀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GM도 작년에 좀 사실 하반기에는 너무 많이 신장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정도는 좀 괜찮은데 하반기를 좀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요겁니다. 특수 제조, 특수 소재군,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 CNT 나노 신소재 이런 애들은 개화 초기 단계. 아까 제가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특집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얘네들은 특징이 이 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개념인 입니다. 원래 채택되는 것들이 원래 3 개, 4개 이런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6, 7개 이런 것들이 늘려나간다는 겁니다. 원래 안 되다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원래 잘 팔리다가 이 양이 줄었다라는 그런 양이 더 늘고 줄고 이런 상황인 건데 100 에서 120이 됐다, 130이 됐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들은 100에 예를 들어서 나노신소재는 3 개였다가 6 개, 7 개 그러면은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캐즘에서는 오히려 특별하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. 원래 채택이 안 되다가 되는 개념이니까.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이니켈 양극재가 시장 침투 초기 유럽 시장 점유율 상승 초기 국면에서 완전히 멀티플 리레이팅이 동반돼서 사실 다른 소재에 대비해서 완전히 멀티플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게 양극재였잖아요. 그 논리와 마찬가지로 특수 소재군의 경우 멀티플 확장 논리가 존재한다. 거기에다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테슬라 4680 이런 것들이 최종 OEM에서 또 특히 테슬라 4680 테슬라 거기에고 어디죠? 테슬라 파나소닉한테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양쪽에서 지금 완전히 테슬라를 이런 실리콘 극재의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0일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실 트럼프에 많이 쫄려왔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사실 주가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 불안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내일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아니면 사실 좀 더 며칠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은 없어진다. 차라리 뭐 맞으려면 맞든지 그쵸? 그리고 당연히 APC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지역에 기반 공화당 지반의 기억도 있고 이미 지금 이것 때문에 아직도 더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 때문에 진출을 막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워지거나 아니면 뭐 천천히 조금씩 이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완전히 최악이라고 했던 김현수 연구원이 지표는 바닥이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메시지 해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오늘 한 주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리고 좀 상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그렇죠? 10,000명 구독자 정도는 돼야지 좀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너무나 지금 아직은 초라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한 주 되세요. 화이팅!